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야. 다시 시작된 다주택 전쟁. 요즘에 그 김동연 선수라고 해야 되나? 요즘에 약간 개그 코미디언처럼 나오시지만 그분 밈이죠. 아, 운동 많이 된다.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야.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다시 시작된 다주택 이제 세금 전쟁이 아마 이제 많은 분들한테 이제 스트레스를 줄 것 같아요. 자,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서 세금은 마지막 수단이기 때문에 지금은 고려 안 한다. 이게 딱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주냐? 그래도 세금은 마지막 수단이다 라고 이제 대통령이 일주일 전에 말을 했는데 약간 여기서 이미 운을 한번 띄웠죠. 투자용이나 투기용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은 약간 세금을 깎아주면 안 되겠다. 그렇지만 마지막 수단이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주만 하더라도 세금 중세를 뭐 한다는 건가 안 한다는 건가 뭐 지방선거 전에 나오나 안 나오나 이거 가지고 약간 조금 뭐 논란 같은 게 있었습니다. 왜냐면 지금 2026년 5월 9일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부터 이제 3개월 조금 뒤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배제된 게 만료되는 아주 복잡하죠. 그러니까 양도세를 다시 중과하냐 안 하냐 이걸 가지고 지금 논란이 있었는데 1년 더 연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라고 했던 게 지난주였다. 자, 거기다가 이제 세금 중세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또 대통령이 얘기를 하니까 연장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주말에 갑자기 대통령의 그 트위터, 지금 이제 X죠. X의 메시지가 막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사이에 어떤 게 바뀌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대통령이 이제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5월 9일에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 말은 뭐다? 다시 양도세 82.5%의 시대로 돌아간다. 자, 그럼 이제 다주택자들은 최대입니다. 물론 이제 최소도 있지만 최소도 36%고 보통 일반적인 다주택자라면은 한 세금 50%는 무조건 낸다고 보시면 돼요. 조금만 돈 벌어도 50%입니다. 좀 많이 벌었다 그러면 한 65%에서 70% 내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최대는 82.5%다. 자,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돌던 짤 있죠.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야, 일어나. 돈 벌어야지. 뭐 세금 벌어야지. 뭐 이런 것처럼 소위 그 문재인 정부 때 그 다주택자 증세 이게 다시 시작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제 시즌2가 시작되는데, 그때가 사실 너무 먼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 뭐 한 5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때 팔았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시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안 판 게 더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자들도 최근에 뭐 정리할 것들은 다 정리했지만, 저는 뭐 똘똘한 두 채입니다. 저는 진짜 뭐 하나 팔기 어려운 세 채입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이 버텨야 되겠다. 라고 마음은 먹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대통령이 이런 언급을 하니까 버티기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시장의 예측이 많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런 거를 보고 대통령이 또 한 번, 또 이제 주말이었나요? 그때 또 한 번 또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버티는 거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자,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런 언급을 한다는 건 뭡니까? 너가 안 팔고 버텨? 보유세를 높일 거야. 라고 지금 어찌 보면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버티지 못하게 보유세를 엄청 높여가지고 차라리 82.5%가 싸게 느끼게 하겠다라는 느낌의 어떤 엄청 강력한 멘트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일종의 이제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이 정도면 진짜 협박성 멘트인데 그만큼 내가 못 버티게 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소위 말해서 다주택자는 나쁜 놈 정책이 다시 시작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양도세를 82.5%로 다시 높여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이제 버티기로 들어가겠죠? 근데 버티지도 못하게 하겠다는 얘기는 뭡니까? 보유세도 높인다는 얘기로 해석이 됩니다. 그럼 과거에도 양도세를 높이고 보유세를 높이니까 팔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지도 못하는데 그나마 보유세가 낮다 해서 버텼단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보다 보유세를 더 높인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세금이 얼마나 올라갈까? 다주택자 기준입니다. 물론 이제 2주택자, 3주택자가 뭐 10% 세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차피 그게 그거다. 보시면은 5억에 사가지고 만약에 이제 10억을 판다. 그러면 이제 5억의 양도 차익이 생기는 거죠. 그럼 양도 차익이 5억이면 지금은 1억 6천만 원 정도를 냅니다. 그럼 3억 4천이 내 통장에 들어오겠죠. 근데 이제 5월 9일 이후로는 3억 3,900만 원. 그러니까 3억 4천만 원이 세금인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나한테 들어오는 돈은 얼마다? 약 1억 4천. 그러니까 5억을 벌어도 세금이 한 6, 70%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들어오는 거는 한 30% 정도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5억이나 올라도 세금을 3억 4천을 내기 때문에 실제로 버는 돈이 별로 없는데
이걸 팔아서 또 더 좋은 걸 살 수도 없죠. 10억짜리를 팔아가지고 6억 4천이 생기는 거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냐면 왜 주택으로 돈을 벌려고 하냐. 돈을 벌지 마라. 그러니까 주택으로는 돈 벌지 마라. 그리고 실거주 아니면은 다 팔아라. 라는 논리가 되게 강한데, 그럼 실거주를 안 하고 주택으로 돈을 안 번다는 거는 전월세를 공급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전월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남한테 빌려주고, 근데 내가 우리 가족한테 빌려주는 것도 아닌데 무상임대는 아니잖아요. 그럼 왜 이거를 남한테 빌려줍니까? 돈 벌려고 빌려주지. 그러면 돈 잃으려고 빌려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거주 아니면 다 팔아라. 그러면은 전월세는 공급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전월세를 공급을 안 하면 될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공공이 임대 분야에 차지하는 비율이 9% 정도 됩니다. 8에서 9% 사이거든요. 그 말은 뭐다? 나머지 91%는 다주택자나 아니면 뭐 1주택자인데 뭐 지방에 가 계시면서 뭐 서울에 뭐 경기도에 뭐 공급을 한다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복잡하게 섞여 있는 이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주택자들을 없애면 전월세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차피 대다수를 다주택자들이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를 줄이겠다? 그럼 누군가는 그 전월세 집을 사가지고 실거주를 해야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집 그래 팔어. 그럼 내가 그 아파트 내가 사가지고 내가 그거 실거주 할 거라니까. 서울 아파트 이렇게 비싼 게 말이 되냐? 수도권 아파트 이렇게 비싼 게 말이 되냐? 네가 가진 그 아파트를 살 거야. 그러니까 이 정책은 잘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단순히 생각해서 서울의 주택이 총 315만 호가 있는데 그중에 아파트가 188만 호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주택 중에서 아파트는 60%고요. 그럼 나머지 40%는 아파트가 아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가 그래 그 다주택자 물건 나오면 살 거라는 거, 그거는 우리가 이제 여기를 생각한단 말이지. 근데 실제로는 다주택자들이 10개 중에 4개는 빌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나오기만 해. 내가 이거 살 거야. 이거 싸게 나오면 내가 사야지. 근데 빌라가 싸게 나오네. 라는 얘기들이 나올 것이다. 아니요. 저는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요. 근데 그 다주택자들도 돈이 많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돈이 많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저는 아파트 하나 있고 빌라 2개 있는데요. 그러면 이 빌라 2개를 팔아야지만 아파트 실거주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 이제 비아파트가 더더욱 지금도 별로 상황이 좋진 않은데 더더욱 안 좋아지는 구조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자, 지금 다주택자들이 많은가? 서울 기준입니다. 서울 기준으로 2020년에는 38만 6천 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집을 뭐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 이제 2024년 기준으로는 37만 명으로 약 3.7%가 감소했어요. 제일 많이 줄었습니다. 전 지자체에서 서울만 2% 이상 줄었고요. 나머지들은 뭐 거의 안 줄거나 아니면 뭐 조금 줄어도 뭐 1%. 0. 몇 % 줄었는데 서울만 많이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은 이미 다주택자들이 많이 떠나고 있었다. 근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의 다수가 빌라, 오피스텔, 뭐 도생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아파트가 나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파트는 안 나오고 빌라나 이런 것들이 더더욱 이제 뭐 금매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왜냐면 이거는 또 시세 차익이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80% 때린다고 해봐야 빌라 어차피 번 게 없어. 오피스텔 별로 번 게 없어. 도생도. 그러니까 이런 걸 먼저 판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거주 하러 아파트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더더욱 똘똘한 한 채가 강화될 거예요, 이제는. 근데 지금도 거의 제가 봤을 땐 극도로 똘똘한 한 채 선호도가 높은데 여기서 더 강해지면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좀 저도 걱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건 아파트인데 아파트가 안 나와요. 다주택자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파트가 없어. 다 막 빌라나 오피스텔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누가 가지고 있냐? 보니 1주택자들이 아파트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1주택자들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다주택자들은 아파트 플러스 비아파트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이 무주택자가 원하는 아파트를 나오게 하려면은 1주택자들을 조금 공격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1주택자, 그러니까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 그러니까 장특공제가 투기를 권장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투기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다주택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주택자는 투기꾼이기 때문에 세금 증세가 맞다. 근데 비거주 1주택은 투기꾼이기 때문에
세금 증세가 맞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없었을까? 과거에도 이거를 이제 여당에서 시도를 했었어요. 언제냐? 문재인 정부 때 아니 장기 보유 특별공제 80% 해주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거 너무 과하다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면 양도 차익이 만약에 20억 이상이라면은 50%만 공제를 해주고 뭐 5억 미만 이 정도 벌었다면 그냥 80% 해주자 이런 식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양도세를 더 내라 라는 식으로 과거에 한번 나왔는데 이번에도 뭐 이렇게 될 확률도 있고 아까 그 X 메시지를 보면은 그래 내가 장특공도 줄이겠지만 보유세를 높여가지고 못 버티게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제 뭐 앞으로 뭐 다양한 뭐 그런 것들을 예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제 최소한 보유 쪽에서는 장특공을 깎을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80%라면은 뭐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거주를 하면 80%인데 보유하는 거, 그러니까 전세나 월세 주면은 0%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실거주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도세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보유하는 거, 그러니까 전월세로는 답이 안 나옵니다. 무조건 실거주하러. 그러니까 아마 그쪽으로 유도할 것 같아요. 실거주를 못해? 그러면 팔어. 더 오르기 전에 팔어. 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게 누구한테 지금 타겟이 될까요? 서울 수도권에 거주하지 못하는 뭐 예를 들어 부산 사람, 뭐 광주 사람 이런 분들이 지방에서 서울로들 좀 사러 왔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벌어봐야 양도세가 많이 나오니까 중간에 그냥 정리하고 뭐 자기 동네를 사라고 하든지 그러니까 그런 식의 유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근데 더 문제는 뭐죠? 지금 집을 팔고 싶어도 사실 팔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다주택자들한테 세금을 중과를 하는 건데 다주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사는 집 빼고는 다 빌려주고 있겠죠. 그러니까 다주택이죠. 근데 토호제가 있기 때문에 토호제는 실거주자만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은 필연적으로 실거주한테 팔아야 되니까 세입자를 내보내야 되는데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도 있고 세입자는 계약이 딱 남아있으면 안 나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있으면 매도가 안 되는데 임차인이 있는데 어떻게 팔으라는 거냐.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임차인들이 권리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점점 올라가고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당연히 정보가 빠르니까 야, 어느 동네에서 2천 받았대. 그래? 야, 그럼 우리는 4천 받아도 되겠다. 야, 요즘에 1억까지 불러도 된다던데?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사비를 막 5천 달라고 했던 얘기도 있고 저는 1억까지.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중개사분한테 최근에 1억 자기도 들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억을 이사비를 주고 팔아? 근데 그러느니 그냥 보유세 낸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차라리 버티겠다. 이거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다는 거죠. 다주택자도 지금 별로 답이 없습니다. 갑자기 지금 뭐 3개월 안에 팔아야 되니까. 자, 거기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와.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은 이거는 그냥 어찌 보면은 정말 그냥 뭐 때를 쓰는 건데 나 만기가 있는데 만기를 안 나가고 막 버티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송해보자 한번 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임차인 분들이라고 해서 다 착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너 지금 이런 상황이지 나 이사비 줘. 내가 만기 때 나갈 건데 만기 때 나가주는 걸로 이사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와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근데 이거는 임대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세상에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계약 4년 다 살고 나가는데도 이사비를 달라. 안 그러면 나 명도 못하고 버티겠다. 그러면 누구 한번 세금 내는 점 한번 보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순간 더더욱 이제 전월세를 못 줍니다. 자, 시간이 너무 촉박하죠. 그러니까 지금 5월 9일까지 뭐 이제 계약을 하면 봐주겠다. 아니다, 잔금을 치러야 된다. 아직 여기서 확정은 안 났지만 어쨌든 이래나 저래나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급매물 조금 나오고 바로 이제 매물이 잠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5월 이후에는 매물이 더 줄어들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제 다주택자도 실거주로 계속 복귀를 할 겁니다. 이제 시간이 이제 소요는 되겠지만 세입자 나가는 족족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1주택자들도 이제 실거주하러 복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주택자도 들어오고 1주택자도 들어오고 그럼 전월세는 어떻게 되는 건가? 라는 게 이게 올해 공급도 최저 수준이고 내년도는 더 적은데 그럼 신축도 없는데 기존에 있던 곳에서 안 살던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기존 살던 사람들이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입자가 나가겠죠. 집주인이 들어오고. 야, 그럼 이거 어떡하지? 여기서 저는 답이 잘 보이지 않는데 어쨌든 지금 이 길로 가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도 아마 한 5개월, 6개월 지나면은 이게 이제 어떤 그 나비 효과로 돌아올지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전월세 시장은 이제 더더욱 큰일 났다.